익명의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과거 지역 경찰관이 퇴사를 하려면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초기에는 바고 지역의 경찰관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합류하며 퇴사를 했지만 일부 경찰관은 아직까지도 사직서 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찰관은 150만 잣을 내야 퇴사가 가능하며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 퇴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경찰관들은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찰서뿐만 아니라 은행, 사무실, 톨게이트, 학교 등의 주요 장소 보안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들은 국방부와 함께 근무를 해야 하는 일보다는 톨게이트에 배치되는 경우 뇌물을 받을 수 있어 선호하고 있으며 라카인주로 배치되는 경우 탈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합류한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타운십 경찰서에는 보통 18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지만 현재 약 100명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전에는 미얀마 전역에서 약 3만 3천 명이 있었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에 합류하거나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무 인원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미얀마 투자경제관계부, 상무부, 중앙은행 등 국가관리위원회 정부부처에서는 미얀마 상공회의소, 봉제협회, 제미얀마 한국, 중국, 일본 봉제협회, CNP 봉제산업기업인들을 초청하여 미얀마 봉제산업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각 분야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투자경제관계부 차관은 미얀마 산업 분야 중에 CNP 봉제산업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발주 감소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인들이 잘 버텨줄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발표한 미얀마 투자 사업에 대한 행정 지침을 국내외 기업인들은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차관은 2021년 3월과 4월부터 국내 제조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CNP 봉제산업의 수출입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며 온라인 수출입 허가증을 운영하며 일부 원자재 수입만 별도의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통관 및 운송 문제도 개선을 하며 오후 8시에 양곤항 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계속되는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 및 유가가 인상되고 있어 고정 환율을 1850잣에서 2100잣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 회사의 경우 외환 법인 계좌로 입금된 외환은 24시간 내에 강제 환전을 하도록 명령하였지만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통한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수출 대금의 65%만 강제 환전하도록 정책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자 급여 지급에 대해선 민영 은행들과 협력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얀마 CNP 봉제공장은 70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양곤 지역에서만 599개로 미얀마 산업 분야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위원회와 협력하여 은행, 전력, 유류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봉제산업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한 봉제 공장들의 애로사항 발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사무총장은 협회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치안 문제로 인해 공단 일대에서 강도 수십 명이 트럭을 타고 다니며 야심한 시간에 침입하여 강도 행각을 벌리는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한 공장 치안 문제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공장 치안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 발주가 감소하거나 일부 브랜드가 철수를 하면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최근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함께 유럽연합 발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관리위원회는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 수출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특정 국가에만 집중하지 않고 거래처의 다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봉제협회 사무총장은 프라이마크와 같은 브랜드가 철수 발표를 하였지만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H&M은 미얀마 발주를 유지하면서 봉제 산업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최근 환율 급등으로 불안정한 환율 시장은 고정 환율과 장외 시장 환율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인데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참석한 다른 봉제업체들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일부 봉제업체들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 공장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SNS를 통해 퍼뜨리면서 바이어 발주가 취소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노동부에 보고도 하였지만 아무 대응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여러 봉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력 공급 문제의 경우 공단 지역 전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통해 공장 발전기 가동을 위한 디젤 특가 판매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업체들이 많아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선 3차례 이상에 걸친 노사정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22년 안에는 결정되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며 최저임금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 국영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노사정 협의가 시작이 되어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곤 주류 소매업체들은 2022년 8월 이후 탁가치 급락으로 인해 주류 가격이 2배로 인상이 되고 일부 소매업체에서는 인당 한 병씩 판매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따케타 타운십 주류 소매점은 가격이 2배 인상된 이후 재고 확보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국내 생산되는 주류의 경우 소폭 인상만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미얀마 관세청은 CMP 봉제업체는 수출입 내역을 회사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수입 후 1년 내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미얀마 관세청에 수입 신고를 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수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연장 이후에도 여전히 수출이 안 된다면 관세청에 보고를 해야 하며 실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CMP 봉제업체가 CMP 원자재로 수출 제품을 만들지 않고 국내 유통을 했거나 원자재가 손실된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은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보험협회 산하 일반보험위원회는 앞으로 미얀마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사항을 조건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8월 24일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9월 19일 보험사들에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파손에 대해선 보험 금액이 지급되지만 국가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의 공격에 의한 피해는 전쟁 위험에 대한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차된 상태에서 강아지, 고양이, 쥐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면책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고의적으로 동물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과 만료된 면허증 운전, 음주운전, 법정속도 초과 주행, 만료된 차량, 미등록 차량 운행, 신호 무시 주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지급 면책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기자회견에서 쪼민툰 대변인은 미얀마 러시아 양국 통화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러시아 결제 시스템 미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미르 도입을 위한 미얀마 러시아 중앙은행들은 양국 간 결제 시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제3차 미얀마 러시아 무역경제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 미르 결제 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르는 서방 국가에서 사용하는 스위프트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러시아에서 자국 루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반으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 자본이 미얀마로 유입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20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기자회견에서 쪼민툰 대변인은 앞으로 테러 단체가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또는 공유를 할 경우 징역 3년형에서 10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단체들과 관련된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동영상의 좋아요 클릭 또는 공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미얀마 형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무력으로 연방정부를 전복하려는 자들로 보고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반정권 저항 단체를 지지하는 네티즌에 대한 적발 사항을 국영신문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형법 124항에 의거하여 최대 징역 10년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통합정부 국채를 구매하는 자는 대테러법 41조, 42조에 의거하여 기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사용자 정보를 강화한 것도 저항 단체를 추적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